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입양한 뒤 1시간 만에 도살한 7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 선고가 극히 드문 동물보호법을 적용했음에도 법정 구속까지 내린 법원의 판결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준일 기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네. 진돗개를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떤 사람이 1마리를 키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마리는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서 키우겠다, 1마리씩 키우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지인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혹시 개 잡아먹고 이렇게 뭐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70대한테 넘겼는데 그 네. 개가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아하. 네, 그렇게 해서 입양을 했는데요. 개를 좋아해서 잘 키워줄 것이라던 약속과 다르게 개를 입양한 남성은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내가 앞으로 너네 주인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쁘게 키워줄게.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애들 어디로 갔냐고. 그러니까 가평으로 보냈다 그랬. 뭐 잘 도착한 사진 좀 이따가 찍어서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잠깐 기다려보라는데 사진을 2장을 받았는데 애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입양 2시간 만에 2마리의 진돗개는 도살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죠? 지금 좀 나왔는데 네. 이 청원인입니다. 입양을 보낸 사람이죠. 청원인이 지금 입양 받은 사람 연락처를 좀 달라라고 그 중간에 지인한테 얘기를 좀 하니까 걱정이 돼서. 예, 걱정됐죠. 예. 근데 한 번 줬으면 끝이다. 뭐 그러냐 하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니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를 해봐라라고 해서 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에 신고를 해보니까 결국 당일날, 뭐 그 다음날에 당일날 어허. 입양한 다음날 이 개소주를 해먹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도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준일 기자, 그러니까 예. 이렇게 연락을 한 이유가 이미 입양하기 전에, 입양 보내기 전에 입양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라면서요? 예, 일단 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솔직히 못 믿으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꼼꼼하게 내걸었는데 하나는 못 키우게 되면은 나한테 반환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라면은 뭐 그 사람도 내가 보게 해달라. 이런 조건들을 꼼꼼하게 다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고 하니까 근데 1시간 만에 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속았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요, 박준 네. 변호사, 법원에서는 이 진돗개를 입양받은 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는데. 그렇죠. 사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좀 애매합니다. 예. 이게 사람한테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네.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예. 이 지금 70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냐면 처음부터 입양을 하거나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이게 도살을 좀 해서 몸보신용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돈 뭐 10만 원 정도 받고 넘기기로 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속였어. 아하. 그래서 편취를 해가지고 또 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재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재물로, 재물이니까요. 인정받죠. 그래서 그 재물을 편취받았는 거로 봐서 이게 사기죄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국 동물보호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검사나 이게 참 상당히 재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사기도 지금 적용하고 동물보호법이 주된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게 했을 때 예. 처벌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또 동물보호법 위반 이게 적용돼 가지고 지금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호법이 사실은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개정안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낮았어요. 예, 원래는 벌금형밖에 없고 1년 네. 이하였는데 두 네. 배로 형을 상향시켰는데 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계속 벌금형이라든지 아주 낮은 형량만을 선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만약에 동물보호법만 적용되었었더라면 과연 법정 구속이 되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동물보호법을 우리 예. 표창원 의원 하실 때 이제 올렸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저는 되게 공감을 하고 그런 범죄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벌금 100만 원, 뭐 벌금으로 하니까 사실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년 이하 또 2천만 원의 벌금 뭐 올린 건 맞는데 예. 법원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해봤자 집행유예고 아니면 벌금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사기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 합쳐져서 아하. 지금 단기 실행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앞서 제가 물음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FBI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쇄살인범들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총기 난사범들의 대부분 또 다중살인범들의 대부분이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요 강력범죄 이 편성 매뉴얼에도 동물학대를 넣었어요, 새로. 그 정도인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강호순, 유영철, 연쇄살인범 모두 동물학대 전력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 했다는 있었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이제 법원의 태도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동물 학대가 일반적인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혹시나 연쇄살인이나 중한 범죄로 갈 수 있는 전 단계 범죄라면 예.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법만 이렇지 뭐 독일이나 외국 법은 사실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요. 우리 법은 지금 아직까지 민법상 제물로 보는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동물보호법상으로 좀 처벌을 가중하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기자도 뭐 여러 사건들 취재해 보셨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 동물 학대 전반에 대한 이 처벌의 낮은 형량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뭐 좀 지배 욕구가 강하거나 굉장히 네.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른 범죄를 이렇게 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예. 좀 가중 처벌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해야 된다라고 벌금형보다는 좀 강하게 그리고 고의성이 특히 네. 매우 다분하다라고 하면은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박지원 변호사. 네. 그런데요. 여기서 동물을 도살을 할 때 지금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인한 방법, 다른 개가 보거나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면 학대죄로 처벌받지만 뭐 적당한 방법으로 도축이 이루어지면 처벌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동물보호법상에 동물 학대 행위를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 예. 말한 것처럼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보호돼서 죽이거나 잔인한 뭐 약물을 쓰거나 네. 도구를 써서 죽였을 때는 이게 처벌이 되는데 그냥 단순한 도살, 도축을 했다는 때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어요. 네. 뭐 우리 개 뭐 보신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법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도살 금지법 추진을 했지만 안 결국 됐죠. 통과가 안 됐고요. 네. 반대가 심하고요. 이런 그 부분이 상황입니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볼 게 이 동물에 대한 입양 너무 관리가 허술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동물 입양 문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까요? 동물 입양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이런 지금 드러났습니다. 청원을 통해 드러난 거고요. 네. 사실은 입양이 제대로 안 되고 도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정 관리가 필요해요. 뭐 사람의 입양처럼 뭐 가정법원 관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반려동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사실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